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라이카 필름 카메라 소개가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M6에서 M7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은 2002년에 이제 M6 후속으로 발표가 돼서 2018년까지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생산이 됐죠. 2018이면 사실 디지털 라이카가 이미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속작으로 볼 수 있는 MP 그리고 MA까지도 발표됐던 상황 속에서 생산이 되다가 2018년 얼마 안 됐죠. 4년 전쯤에 이제 라이카에서 공식적으로 생산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라이카 M7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더라도 역시 그 전자 셔터가 들어갔다는 점. 오토 셔터 스피드가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변화고 M7의 특징인데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일단은 로고가 정면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 모델은. 그리고 거리개 창이 있고 수광창이 있고 로고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배터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입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바꾸는 이 모양은 M6 이전에 가지고 왔던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모난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예전에 M6에서도 사용되었던 꺾여 있는 이제 필름 감는 게 사용이 되어 있었죠. 이제 뷰파인더가 사실 개선 전후로 나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M7을 나중에 중고 시장에서 구하실 때 개선 전 뷰파인더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 뭐냐면 약간 이 화이트아웃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M6 때부터. 그래서 M7 때도 동일한 뷰파인더를 사용하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빛이 밝을 때 각도를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빛이 안에 난반사가 되면서 뷰파인더 되게 하얗게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MP가 이제 2014년에 2003년에 발표가 되고 그 뒤에 MP에서 사용되었던 그 이 뷰파인더를 채용하게 되면서 근데 개선 전후로 나누게 됩니다. 뷰파인더를 보시게 되면 그 역시 M6 때처럼 높이가 올라와 있죠. 이제 TTL이 들어가게 되면서 역시 높이는 다른 이전에 있던 모델들이나 MP에 비해서 2mm 정도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0.72라고 적혀 있다는 말은 그 역시 다른 배율의 뷰파인더도 함께 생산이 됐었습니다. 0.58이랑 0.85가 같이 생산이 됐는데 0.72는 실버 크롬, 지금 보시는 실버 크롬이랑 블랙이 둘 다 생산이 됐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생산했을 때는 0.58이랑 0.85는 실버는 없고 검정만 가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뒷면 사진을 가져온 건 없는데 이제는 오토로 이제 필름의 ISO 값을 가져오는 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M6 때부터 라이카가 필름 카메라를 어떻게든 더 사용하기 편하게 실용적인 측면에 접근을 했다면 M7은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셔터 스피드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게 M7이죠. 이제 무게가 610g인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모든 라이카 M 바디 중에 가장 무거운 바디예요. 뭐 그래봤자 뭐 10g, 20g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게적으로는 역시 그 이제 뭐 전자 셔터가 들어가는 등 이게 사용되면서 약간 무게가 나왔죠. 이제 이제 배터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전자 셔터가 사용되고 셔터 스피드 값이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A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자 기계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배터리의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CR1-3N 뭐 3분의 1N이라는 이 모델의 배터리를 추천을 하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LR44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CR1-3N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요 모델을 사용해요. 왜냐면은
가격은 얘가 더 비싸거든요. 얘가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할 거고 이게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넣으면 이거 하나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왜 이거를 추천드리냐면 얘는 리튬 건전지고요. 얘는 알칼리 건전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를 보는데 하나는 일단은 물론 동일한 사이즈지만 이 리튬을 사용하는 이 CR1-3N 배터리가 더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용량이 더 큽니다. 같은 배터리를 찍어도 찍을 수 있는 필름 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추울 때, 그러니까 뭐 겨울 한국의 보통 겨울처럼 영하 뭐 0도 뭐 이 정도 10도 이하 내려가는 추운 날에 있을 때 배터리의 성능이 얘가 더 잘 유지가 돼요. 얘는 이 알칼리성 이 배터리는 이제 추운 날씨에 찍게 되면 배터리가 슉 빠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훨씬 더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얘를 쓰고 이게 누진이라 그러나요? 이게 새 나가는 것도 좀 덜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판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셔터 다이얼이 큽니다. M6 TTL에 쓰였던 것처럼 이 큰 셔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M6랑 동일하게 이 셔터의 방향이 조리개 값이랑 조리개 그 노출값이랑 동일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제 사진을 찍고 필름을 넘기는 필름 레버도 역시 M6에 사용했던 동일한 이 꺾여 있는 디자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꺾여 있는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이 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게 꺾여 있는 필름 레버가 있고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셔터 스피드 값이 125랑 65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가 없을 때 배터리가 다 쓰면은 이제 이게 카메라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셔터 스피드가 125랑 60은 기계식으로 작동을 하게 라이카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 결국 찍다 보면 사진이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그래도 125랑 60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초, 4초가 들어갔죠. 약간 간이적으로 장노출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나이카에서 시도를 한 게 이게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버튼이 들어갔다는 건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겠지만 M7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을 켜야 돼요. 지금까지 라이카 필름 바디를 써보셨다면 M7이 아닌 필름 바디를 써보셨다면 이 전원 버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필름을 찍고 장전을 하고 누르면 다 함께 찍히는 방식인데 M7은 이 전원을 켜지 않으면 사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켜줘야 돼요. 저는 M7을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찍을 때 전원을 켜는 습관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장 저한테는 치명적인 어떤 사용 방식에 있어서의 불만족,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것 때문에 M7을 사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고 지금도 사실 M7에 크게 애착이 가지는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사소한 일이죠. 네. 정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크게 로고도 들어가 있고 이 거리계 연동을 위한 쪽 거리계 창도 하나 있고 수강창도 있고 로고도 있다 보니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M7부터는 라이카에서 알라카르테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근데 알라카르테라는 말은 어느 정도 옵션을 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금 바꿔줄게. 로고를 없애주기도 하고, 뭐 위에 상판 재질을 바꿔주기도 하고, 각인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상판이 M7 기존 이 상판을 탁 빼고 고객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난 로고가 있는 게 싫다. 그러면 로고도 없고 이 M7 각인도 없는 모델로 바꿔주는데 이게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블랙 페인트가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블랙 페인트로 이렇게 M7을 바꿔서 각인도 없고 앞에 어떤 로고도 없어서
블랙 페인트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M7 알라카르테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레버도 MP나 M3 사용했던 레버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중고 시장에서 일반 M7은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도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이 M7 알라카르테 모델, 특히 이 불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귀하고 중고 가격도 상당할 겁니다. 아마 뭐 7, 800만 원 이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버로 바꾼 거 같지는 않네요. 제가 사진을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MP를 가져온 것 같고요. 그리고 에디션은 두 개 되게 유명한 에디션이 있는데 이 하나는 에르메스랑 같이 작업을 한 M7 에르메스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훨씬 깔끔하죠. 알라카르테처럼 그런 거 다 없애고 위에 멋있는 각인을 넣고 그리고 에르메스의 가죽을 사용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버전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이 에투페 가죽이랑 또 하나는 약간 오렌지빛 도는 가죽이 들어간 두 가지 버전이 있고 함께 이제 50mm 룩스를 포함을 해서 나왔던 에디션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색상이 예뻐서 또 M7 특히 조리개 그 셔터 스피드가 오토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마어마한 녀석인데 M7을 가지고 티타늄으로 만든 에디션이 나와요. 근데 에디션은 총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지금 보시는 첫 번째는 M7 티타늄 바디에 렌즈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전용 케이스도 리모아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는데 가격이 이거는 뭐 1억 네 1억 정도 뭐 과연 매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3개 렌즈 세트로 나온 모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바디랑 50mm 룩스만 포함됐던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50mm 룩스 세트로 나와서 얘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2년 전에 가장 열심히 사고 팔고 하던 시절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400, 500 정도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뭐 더 이상 이제는 또 가격이 확 올라서 얘도 거의 구할 수 없는 가격으로 가버렸죠. 이 에디션이 저도 그러니까 그 여기에 쓰이는 50mm 룩스의 렌즈가 통 티타늄으로 만들었거든요. 티타늄의 색만 칠한 게 아니라 실제로 통 티타늄으로 만든 50mm 룩스라서 그 렌즈를 저는 너무 갖고 싶어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가격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레버가 이 예전에 기존 레버를 쓰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게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에디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게 M7에 대해서 알아는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M7을. 왜냐면은 조금 찍기가 편하니까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값에 신경 쓰지 않고 찍으실 수 있어서 어 그게 좋아는 하시는데 사실 M7이 초반에는 되게 찬밥 신세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M 하면은 기계식 카메라라는 완벽한 기계식의 정수 이런 느낌인데 얘는 기계식이 아니라 약간 전자식이 돼 버렸잖아요.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 되게 크고 그러면서 사실 M7이 출시되어서 2002년부터 출시돼서 단종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좋은 M 뭐 M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서자 취급을 받았어요. 전자식이라는. 근데 막상 단종이 될 때부터 인기를 엄청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알라카르테 특히 모델과 함께 이제 실버랑 불패 이 알라카르테 모델들이 인기를 끌면서 M7의 가치가 그때부터 재조명을 받았죠. 저는 이제 얘를 M7을 쓰기는 써봤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제가 남기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되게 좋아하시고 뭐 물론 유일하죠. 이렇게 셔터값을 오토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도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원을 켜야 된다는 게 저는 이 필름 라이카를 했을 때 되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원을 켜야 된다는 거 사실이 되게 쇼크였고 이 부분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좀 아이러니한데 셔터값이 오토가 된다는 거가 저한테는 불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셔터값이 오토라고 해서 뭐 조리개 우선으로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아무 때나 조리개 값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셔터 값은 정해져 있거든요. 가장 빠른 시속이 결국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넘어가는 시속은 뭐 얘가 오토래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진을 찍다 보면 셔터 값을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조리개 값을 예를 들어 뭐 1.4, 뭐 1.8, 뭐 이렇게 팍 밝은 날에 훅 돌리고 그냥 찍어버리면 물론 이제 뷰파인더 안에서 이게 지금 관호출이라는 표시는 뜹니다. 뿅뿅뿅뿅 뜨는데 뭐 평상시에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찍다 보니까 약간 노출 나간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름을 즐기는 라이카를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촬영에 조금 더 제가 관여된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단순히 셔터를 팡팡팡 눌러서 그냥 클릭 하나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뭐 구도도 잡고 뭐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다 조절해 가면서 약간 그 사진 하나에 찍는 순간에 저를 같이 뭐 포함시킨다는 그 과정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속을 빼버리고 찍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놓치게 되더라고요. 맞는 노출값을 이런 거를. 결국에는 오토로 놓고 찍으면서 이거 오토로 안 놓고 찍으면 사실 M7을 쓸 이유가 없죠. 오토를 놓고 찍으면서 막상 지금 이게 시속이 지원이 되는지를 고민을 계속 체크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어차피 체크하고 어차피 신경 써야 될 거면 내가 굳이 M7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결국에는 적응을 못하고 팔았던 게 M7입니다. 근데 뭐 그렇지만 절대 나쁜 바디는 아니고 한국에 계신 많은 라이카 이제 선배님들 특히 사진 너무 잘 찍으시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M7으로도 언제나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시기 때문에 뭐 이거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M7을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오토 시속이 반드시 필요한가? 어차피 시속 놓더라도 뭐 주광에서 조금 밝은 렌즈를 가지고 찍으실 때는 계속 셔터 값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챙겨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렇게 뭐 약간 뭐 약간 부정적으로 M7을 마무리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제 경험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만약에 깔끔한 알라카르테 M7 불패 또는 실버도 정말 예쁩니다. 키가 큰 만큼 실버가 더 시원해 보이긴 하거든요. 다른 실버들보다. 그래서 구하실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그렇게 오늘은 M7을 알아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